서울 9월 18일 밤 공기가 창문 유리를 얇게 떨게 하던 그날, 손비나는 48시간을 통째로 삼켜버린 일정의 막바지에서 겨우 빠져나왔다. 이틀 동안 지방 행사와 생방송, 광고 촬영과 리허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달려들었고 대기실 의자 등받이에 잠깐 기대눈을 붙이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매니저가 건넨 커피는 늘 식어 있었고 조명 아래에서 번지는 미소는 언제나 또렷했지만 속으로는 모래알 같은 피로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순간 그는 고요가 얼마나 큰 소리로 울리는지를 알았다. 불을 켜자마자 코끝에 닿은 향기가 그를 멈춰 세웠다. 식탁이 가지런한 그릇들이 조용한 합창을 이루고 있었다. 갈비찜은 유약처럼 윤이 났고 잡채는 투명한 면발 사이로 참기름이 은은하게 번졌다. 계란말이는 도톰한 결을 보여주며 가장자리를 노랗게 말아 올렸고 미역국에서는 바다에서 불어온 듯한 소금의 숨이 따스하게 퍼져나왔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었다. 스포트라이트 대신 전등 불빛 하나가 식탁을 비추고 손비나는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섰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 그 얼굴에 번졌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아 젓가락을 들여다 말고 손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울림을 만들자 참았던 숨이 무너져 내렸다. 울컥 가슴이 저릿하며 뜨거운 것이 모굴대를 타고 올라왔다. 이틀을 꼬박 달려온 여정은 그야말로 숨가쁜 연속 동작이었다. 공항 게이트에 내리면 곧장 대기 차량으로, 차량 안에서 스탠바이가 떨어지면 바로 무대로, 생방송이 끝나면 팬들과의 인사, 뒤이어 피팅룸에서의 의상 교체, 그리고 다시 조명과 카메라, 다시 환호와 셔터 소리. 그는 늘 감사하다고 말했고 실제로 감사했다. 오래전에는 노래할 무대를 얻기 위해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오디션 대기표를 준 채 간이의자에서 새벽을 견딘 날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고마움과 피로는 다른 결의 감정이다. 전자는 심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후자는 그 심장을 두드린다. 오늘 밤 그 식탁은 두 감정을 한 그릇에 담아 그의 앞에 내주었다. 이 한 끼를 준비한 사람은 대구에 사는 그의 고모였다. 조카가 미스터 트로트에서 이름을 알린 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는 일상을 보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모는 더 기다릴 수 없었다고 했다. 아침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시장을 돌고 장바구니가 팔목을 저리게 눌러도 그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후 내내 부엌불을 지키며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기를 기다리고 갈비의 간장이 적당히 스며들 때까지 불 앞에서 땀을 닦았다. 손목시계의 초침은 몇 번이나 한 바퀴를 돌았고 전기밥솥이 딩하고 숨을 내쉴 때쯤 식탁 위에는 고향의 시간이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올 조카의 표정을 상상하며 고모는 마지막으로 젓가락을 가지런히 포개 놓았다. 손비나는 젓가락을 들고 첫 점을 집었다. 갈비찜의 결이 혀 위에서 풀릴 때 수십 개 도시의 무대가 한순간에 멀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가를 훔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스태프도 카메라도 팬들의 스마트폰도 없는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한 사람의 아들이자 조카로 돌아왔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야. 그가 내뱉은 두 번째 말은 좀 더 단단했다. 소리가 나는 모든 것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잠시 조용해졌다. 그때 부엌 문이 살짝 열리며 고모가 얼굴을 내밀었다. 며칠 사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던 걱정이 이내 안도의 미소로 바뀌었다. 아이고, 용빈아, 뜨거우니 천천히 먹어라.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이번에는 잡채를 들어 한 입 가득 넣었다. 참기름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어린 날 고모가 만들어주던 도시락의 냄새가 그대로 되살아났다. 그에게 고모는 두 번째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무명 시절 출연료가 교통비를 따라가지 못하던 날에도 고모는 한사코 현관 앞까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 비닐봉지 안에서 미역국 용기가 달그락거리면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내 목소리는 꼭 필요한 소리다. 세상 어디든 내 노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은 지갑이 가벼워질 때마다, 심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를 다시 무대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했다. 오늘 밤 식탁 위에서 그 언약이 다시 확인되었다. 젓가락 끝에서 풀리는 계란말이의 부드러움처럼 묵은 의심이 가볍게 해체되었다. 삶은 바쁘고 바쁨은 때로 사람을 텅 비게 하건만 한 그릇의 따뜻한 국은 그 빈자리를 맨 처음부터 채워왔다. 식사가 중반을 넘길 무렵 그는 젓가락을 놓고 고모의 손을 잡았다. 차갑던 손끝이 금세 뜨거워졌다. 고모, 내가 해드린 게 하나도 없네. 늘 받기만 했어. 고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밥은 내가 먹여 살릴 테니
너는 너한테 주어진 노래로 사람들 마음 배부르게 해라. 그거면 됐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놓인 공기와 섞이며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언젠가부터 성공이라는 단어가 숫자와 순위로만 환산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성공은 눈앞에서 김이 오르는 한 그릇의 온도였다. 성공은 포만감으로 이어지는 평범한 숟가락질의 연속이었다.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떠먹었다. 바다가 목을 타고 지나가는 맛이었다. 먼 곳까지 떠나지 않아도 사람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넓어질 수 있었다. 그날 밤 찍힌 인증사 몇 장이 다음날 아침 SNS에 올라왔다. 갈비찜을 한 젓가락 크게 집어들고 활짝 웃다가 이내 눈가를 닦는 그의 모습. 팬들은 댓글을 통해 함께 울컥했다. 고모님 최고! 라는 글귀가 줄을 이었다. 방송에서는 화려한 무대와 정확한 음정이 시선을 끈다면 그의 삶을 진짜로 반짝이게 만드는 건 이렇게 이름표가 없는 시간들이었다. 예고편도 스포일러도 없는 일상의 본편. 팬층이 세대를 건너 확장되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겠다. 사람들은 무대의 광채만큼이나 무대 밖의 사람 냄새를 그리워한다. 사랑받는 목소리는 결국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싱크대에 그릇을 포개는 소리까지도 그는 오랫동안 듣고 있었다. 세척제의 상큼한 향이 거실까지 퍼지는 동안 몸의 긴장이 하나씩 풀렸다. 벽시계의 초침이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지난 48시간이 차례로 뒤로 밀려나갔다. 내년 3월까지 일정이 꽉 찼다는 소속사의 말이 떠올랐지만 그는 그 일정 위를 처연하게 걷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오늘 밤의 따뜻함을 내일의 노래로 옮길 것이다. 누구에게나 잊히는 순간이 오지만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한 끼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노래의 첫 소절에 어제의 밥상 온도를 실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절반의 위로다. 음악은 결국 체온으로 전해지는 말이니까. 고모가 마지막으로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신 뒤 그는 현관에서 오래도록 포옹했다. 뒤늦게 눌러 터진 눈물이 고모의 어깨를 조금 적셨다. 그는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 나 내일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고모는 대답 대신 그의 등에 손바닥을 천천히 얹었다. 그 손길이 마치 오래된 담요처럼 등을 감싸 안았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고요가 깔렸을 때 그는 식탁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젓가락의 금속 광택, 그릇의 야른 테, 성냥개비만 한 반찬 젓가락 자국까지도 그에겐 한편의 가사였다. 오늘 밤의 모든 사소한 것들이 내일의 절정으로 이어질 것만 같았다. 불을 끄고 침대에 몸을 누이자 눈꺼풀 안쪽에 식탁의 풍경이 부드럽게 떠올랐다. 그는 그 장면을 마음에 접어 조심스레 포켓에 넣듯 간직했다. 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 사람을 만드는 건 사랑과 밥상이다. 이젠 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관객의 함성이 폭포처럼 쏟아질 때도 그의 목소리를 받쳐 올리는 것은 그 밤의 미역국 온도, 갈비찜의 단단한 결, 잡채의 유연한 탄력, 계란말이의 고요한 달콤함이라는 걸. 그 온도가 성대의 가장자리까지 스며들 때 노래는 공기 중에서만 울리지 않고 사람의 안쪽에서 울린다.